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유튜브 제품 리뷰를 하는 방법, 그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자, 앞서 다른 강의에서 제가 글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 리뷰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블로그 글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올릴 짧은 글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제품을 리뷰를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 제품을 써봤다는 것을 가정하고 장단점, 특장점, 그리고 내 생각까지, 내 경험까지 포함을 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컨텐츠에는 내가 이 제품을 판매를 한다 라고 하면 제품에 링크를 넣거나, 내가 어필리에이트를 하고 있다 그러면 구매 링크를 넣거나, 공동구매를 하고 있어도 그 공동구매 링크를 넣어주는 방법으로 내가 직접 제품을 팔지는 않지만 그 유통에 관한 수수료를 내가 획득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어필리에이트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어필리에이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컨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컨텐츠를 만든다는 것은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나 대신 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드는다는 거죠. 이건 또 24시간 늘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이 컨텐츠는 살아있을 거고, 그리고 나 대신에 제품 소개 및 판매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유튜브로 제품을 리뷰하는 컨텐츠를 만든다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제품의 구매 페이지에 들어가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구매 페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세 페이지 혹은 제품 페이지라고 부르는데, 그 제품 페이지에 있는 제품에 대한 설명과 특장점들을 읽어보고 이 제품을 살지 말지를 결정을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리뷰어입니다. 자, 이 리뷰어는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정보성 컨텐츠를 광고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기도 해요. 물론 거기에 과대 광고가 들어가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그런 컨텐츠가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소비자들은 그 컨텐츠 내에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기 전에 이 제품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결정을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판매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자, 1차적으로는요, 소비자의 신뢰도를 얻어야 됩니다. 그 신뢰도는 제품 자체도 좋아야 되고, 이 제품을 어디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제품을 써보고 난 다음에 리뷰를 남기는 사람들이 인지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제품을 구매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자, 인플루언서들이 이 제품을 써보고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인플루언서라고 했잖아요. 듣보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자기의 팔로워들을 충분히 쌓아왔고, 그 팔로워들한테 괜찮은 제품을 제공해왔고,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돼서 이 사람이 소개하는 제품은 괜찮더라라는 신뢰가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구매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사용자 경험이 당연히 제공돼야 됩니다. 상세 페이지만 그냥 언급을 하고 스펙만 언급하는 것은 리뷰가 아니겠죠. 이 물건을 진짜 써보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괜찮더라, 가성비도 좋더라, 아니면 이 제품은 가심비 제품이지만 이런 분들은 사셔도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굳이 안 사도 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언급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 제품의 장단점을 소비자가 파악하기가 되게 용이합니다. 상세 페이지만 봐서는 이 제품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측면들이 좋은지, 상세 페이지는 판매자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점 위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점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 후기 리뷰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별 5점짜리를 보는 게 아니라 별 1점짜리 위주로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제품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결정을 다른 사람의 단점 리뷰를 보고 결정을 한다는 거죠. 온라인 쇼핑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제품 리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간에 정보가 공유되는 게 바로 리뷰죠. 누군가는 제품을 구매를 한 다음에 제품 구매 리뷰를 남길 수가 있고, 누군가는 그걸 컨텐츠로 발전시켜서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데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좀 더 좋게 발전시키기 위한 피드백의 역할도 해주죠. 제가 봤을 때는 제품을 리뷰한다는 것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 50%라면
단점까지 얘기를 해서 이 제품을 유통하는 쪽이라든지 판매하는, 생산하는 쪽에서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컨텐츠를 만든다라는 거에도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판매가 일어나면 점차 해당 브랜드의 인지도가 당연히 높아질 거고,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되며, 그리고 앞으로 이때까지 사지 않았던 소비자들이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보고 나서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들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점점 좋아질 것이며, 그리고 제품의 차별 요소를 잘 부각해 줍니다. 왜냐하면 사용했던 리뷰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죠. 브랜드에서는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구매를 했던 사람들이 리뷰를 남겨주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제품을 리뷰를 해줬던 사람들을 자신의 마케팅된 전문가 내지는 대행사 같은 개념으로 한번 리뷰를 잘해줬으니 다음번에는 내가 새 제품을 제공해주겠다. 리뷰어하고 관계도 구축을 할 것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제품들을 써주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리뷰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품 출시 전에 제품들을 많이 시중에 풀고 리뷰를 많이 쌓으려는 노력들도 하게 될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는요, 롱폼과 숏폼으로 컨텐츠가 크게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한 채널 내에서 롱폼을 해도 되고 숏폼을 해도 되고 두 개를 다 해도 되고 하나만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특징 및 제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말 그대로 롱폼, 긴 포맷의 줄임말입니다. 자, 롱폼, 미드폼, 숏폼 이렇게 있는데, 숏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쇼츠를 말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릴스가 말하게 되겠죠. 예전에는 1분 미만의 영상을 말했었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좀 더 늘어나서 이제 3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롱폼은 시간 제약이 없어요. 그리고 가로로 제작이 된 영상들을 주로 롱폼이나 미드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20분이 넘어가면 롱폼이라고 얘기하고요. 20분 안쪽으로 만들어지는 영상들을 미드폼이라고 해요. 3분 이하로 만들어지고 세로 영상을 숏폼이라고 합니다. 자, 롱폼의 특징은 영상의 길이를 길게 만드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자, 여기도 보면 10분 내외라고 했는데, 요 롱폼도 컨텐츠가 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브이로그를 찍는다, 여행 유튜브를 한다, 좀 길겠죠. 그런 것도 롱폼이지만, 제품에서는 이 제품의 특장점을 리뷰할 때 너무 길어버리면 사람들이 보다가 꺼버리고 지쳐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분 정도, 길어봐야 한 15분 정도 내에 영상을 롱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아주 깊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3분 만에 설명하는 거랑 시간을 많이 주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랑 각가지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랑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니까 아주 깊이 있는 리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제품에 대한 특징만 설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내 경험들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이나 유사 제품, 그리고 뭐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체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과 비교 분석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장단점을 주관적, 객관적 시점에 따라 서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제품 리뷰를 할 때 단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 영상의 원래 컨텐츠의 결에 맞춰서 기획을 잘 한 다음에 사이사이에 정보성으로 끼워 넣어주는 것들을 브랜디드 광고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형태는 가로 화면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16대 9,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비율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거보다 더 긴 21대 10 이런 비율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6대 9가 가장 일반적이니까 이걸로 많이 만들고, 그리고 고화질로 영상이 촬영 가능하죠. 4K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화질이 좋아지면 제품 질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촬영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는 1080, 우리가 풀 HD라는 영상의 화질로 촬영을 하게 되지만 4K로 촬영을 하게 되면 편집할 때 컴퓨터 사양이 조금 더 좋아야 되는 점은 있겠지만 훨씬 더 좋은 화질을 전해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구매 욕구를 더 자극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음식이라든지 화려한 색채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작은 물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화질로 촬영하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다양한 각도로 제품을 촬영을 하고, 그리고
화면이 크기 때문에 16대 9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화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막을 편하게 넣을 수가 있고요. 각종 그래픽, 차트, 도표 같은 것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향 처리, 효과음, 나레이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큰 장점은 썸네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첫 화면. 자, 썸네일이 잘 만들어 있어야지 사람들이 클릭을 더 많이 하겠죠. 내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노출을 유튜브가 막 뿌려줘도 클릭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썸네일도 최적화시켜서 만들 수 있다는 게 롱폼의 특징입니다. 자, 롱폼을 만들 때는 주제를 정해야 돼요. 내가 어떤 제품을 리뷰를 하겠다. 그러면 이 제품들을 사람들이 검색할 때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데 이 핵심 키워드가 실제 롱폼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을 때 제목에 반영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키워드를 찾아낼 때는 네이버 키워드에서 검색을 하셔서 A라는 특징을 가진 제품을 사람들은 어떤 단어로 찾고 있는지 비슷한 단어, 유사 단어들도 다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 말인 즉슨 나는 A라는 제품을 블라블라블라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명칭으로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시청자의 관심사를 잘 반영하는 키워드를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실습할 때 다 언급을 하겠죠. 지금 여기서는 이론이니까 여기까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차별화된 컨텐츠를 기획해야 된다. 이것도 참 두리뭉실하게 느껴지는 말인데 차별화된 컨텐츠는요. 보편성 속에 탄생을 해요. 자, 이 말인 즉슨 내가 제품 리뷰를 할 건데 이 제품 리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두 명이 등장해서 대화형으로 하느냐, 혹은 나는 등장하지 않고 제품만 보여주느냐, 클로즈업 위주로 보여주느냐, 아니면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그래픽 요소를 많이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의 기획 요소에서 들어가겠죠. 자, 다른 사람들이 내가 리뷰를 하고자 하는 것들을, 비슷한 제품들을 어떻게 유튜브에서 리뷰를 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고 이 사람하고 내하고 다르게 해야 될 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캠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만 제품 리뷰를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의 차별점은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깊은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조금 긴 편인데 제 영상을 본 사람들의 댓글을 살펴보면 깊이 있는 리뷰를 해줘서 고맙다. 다른 리뷰들은 상세 페이지에만 가도 볼 수 있는 내용들을 그냥 훑고 그냥 색깔이 좋아요, 예뻐요, 바느질이 잘 됐어요, 이 정도까지 끝내는데 팟파스 캠핑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걸 사야 될 사람들, 안 사도 될 사람들, 이런 것들까지 다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함부로 돈을 덜컥 안 써도 되군요, 아니면 이거는 내가 꼭 사야겠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댓글에. 자, 이런 주제가 명확해야지 제목을 최적화할 수 있어요. 검색 엔진에서 잘 나오도록 할 수 있게 만들려면 핵심 키워드가 나와서 명확한 주제로 한 영상에 한 가지의 얘기만 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섞어놓고 제품 리뷰를 하면 사람들이 나중에 뭘 봤는지 모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팁은요, 스크립트가 중요해요. 나중에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짬이 쌓였다고 하죠. 짬이 쌓이게 되면 그냥 대본 없이도 줄줄 말할 수가 있어요. 초반에는 그게 힘들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대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그 대본을 손에 들고 읽으란 내용은 아니고 대본을 적당히 요약해서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할 거고, 도입부, 자, 처음에 10초에서 30초 내에 흥미를 끌지 못하면 사람들은 나가버립니다. 자, 도입부에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이 뭐가 들어갈까? 다른 사람들도 보고 상세 페이지에서도 뭘부터 언급을 했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제품에 대한 특장점을 이해를 하고 이 얘기부터 던지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흥미 유발하는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후킹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말할지 그 핵심적인 요소를 이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도 미리 생각을 하고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똑같은 시간으로 배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좀 지루하다 싶으면 양을 줄여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당 이 부분은 30초만 얘기해야지, 이 부분은 10초만 얘기해야지, 이 부분은 나중에 언급 없이 화면만 보여주고 자막으로 처리해야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무작정 말을 하다 보면, 스크립트, 대본 없이 말을 막 주절거리다 보면 영상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촬영한 촬영본을 내가 나중에 편집을 하더라도 전부 다 봐야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필요 없는 말들을 또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기획 단계에서
대본을 쓰고 어떤 말을 할지 명확하게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 결론, 이 제품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부분이 좋은지 이 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점이 있다면 사세요 라든지 사람들이 구매를 결정할 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구매를 하려면 네이버에서 뭐로 검색을 하세요 라거나 영상의 정보란에 구매 링크를 달아놨으니 가서 클릭하세요 라거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넣어놨으니 클릭해보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제품을 구매할 때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게 만약에 있었다면 그런 것들도 언급을 해줘서 사람들이 이 리뷰를 보고 나서 정보성에서 그치지 않고 구매 전환까지 이어지게끔 멘트를 잘 짜주셔야 돼요. 그걸 우리는 콜 투 액션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유도를 하는 게 말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는 우리 유튜브 보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라고 중간에 언급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말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구독이나 좋아요를 누를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꼭 그냥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고 끝나는 것보다 이 영상을 보다가 그 다음에 네가 해야 될 행동은 이거야 라는 거를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입부, 후킹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콜 투 액션도 중요합니다. 영상에 사람들을 이끌어 들어서 나가지 못하게 흥미를 유발시킨 다음 설명 잘했는데 그 다음에 뭘 해라 라는 얘기가 없으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나가버리겠죠. 근데 내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물건을 사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이 콜 투 액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고품질의 영상에 대해서 얘기도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당장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나 스마트폰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도 돼요. 그 대신에 뭐 좀 어두운 곳이라든지 조명이 필요한 곳에는 카메라를 좋은 걸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명을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한번 어플리에이트나 제품 리뷰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살짝 올라올 겁니다. 근데 뭐 조명이 일단 좋으면요, 휴대폰이 요즘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카메라에 대한 고민은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차라리 내가 말이 많이 들어가면, 내가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게 만약에 아니다 라고 한다면 마이크에 대한 것들을 사시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대략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시청자 참여도를 제가 아까 전에 콜 투 액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사람들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구독 및 알림 해주세요. 이 제품을 구매하려면 이렇게 가면 됩니다.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제품 이벤트 하고 있으니 참여하세요. 이런 것들. 이런 멘트들이 명확하게 스크립트에 들어있고 꼭 영상에 언급을 해주셔야지 판매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숏폼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숏폼 우리가 아주 많이 보고 있죠. 도파민 중독되신 분들이 밤에 잠도 안 자고 계속 보고 있는 그 숏폼. 자, 이 숏폼에서도 제품을 소개하거나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롱폼보다는 훨씬 더 스크립트를 빡빡하게 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A라는 제품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A라는 제품의 장점이 5개다. 그 5개를 한꺼번에 다 넣으면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외우지도 못하고,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잘 모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숏폼은 뭔가 긴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쪼개서 만든다, 새로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롱폼 만들었던 것들을 적당히 편집해서 숏폼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숏폼은 숏폼대로 따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시간은 60초, 최대 3분까지 만들 수 있기는 한데 3분 동안 제품 리뷰를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좀 시간은 60초 이내로 간결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한 10초, 20초 만들면 무슨 내용을 전달하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영상만 보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고 최대 3분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적절히 배분해서 하고 싶은 말을 초반에 다 몰아서 해버리고 뒤에 부분에는 한 번 더 요약을 하거나 반복해 주시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간결하고 빠른 전달이 이 숏폼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템포가 늘어지거나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정보는 압축해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화면 비율은요, 9:16 비율. 쉽게 말하자면 스마트폰을 새로 세워서 촬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바일에 당연히 최적화되어 있고 화면을 풀스크린으로 크게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9:16 기억하시고요. 아까 가로는
16대 9였죠. 네. 폰을 가로로 찍느냐 세로로 찍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로로 찍은 촬영 영상을 세로로 만들려고 하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나는 세로로 찍겠다, 가로로 찍겠다,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자, 숏폼은 핵심을 강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도 그 중에 1순위만 말하거나 아니면 이 숏폼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한 제품을 리뷰를 할 때 A 얘기하고 B 얘기하고 C 얘기하고를 다 다르게 쪼개서 얘기하는 게 엄청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집중을 해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 딱 하나에만 집중해서 언급을 하고 거기도 마찬가지 콜 투 액션까지 넣어주고 자막이라든지 눈에 확확 들어오는 어떤 시각적인 편집의 이펙트 같은 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하죠. 핵심을 잘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편집하는 스타일은요. 컷 편집이 굉장히 빠릅니다. 보통 롱폼 같은 경우는 한 3초 단위로 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숏폼 같은 경우는 컷 편집이 더 빨라요. 1초 만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영상에 빠져들게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막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막도 길게 넣으면 못 보거든요. 단어 위주로 짧게 해서 넣어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숏폼을 제작할 때는요. 자, 숏폼도 썸네일을 만들 수가 있는데 보통 썸네일은 롱폼처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숏폼 안에다가 첫 번째 화면에 썸네일을 그냥 넣어서 만들어주는 게 여기저기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이유는 썸네일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 반면에 썸네일을 등록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미리 썸네일을 만들어내 놓고 그거를 영상에 포함해서 편집을 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화면을 썸네일로 그냥 써버리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기억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썸네일에는 후킹 요소가 들어가야 되니 눈이 확 끌리는 디자인을 해줘야 된다. 자, 도대체 그게 뭐냐? 실습 시간에 당연히 다루겠지만 눈이 끌리는 썸네일이다. 요거는 내가 어떤 영상에서 눈이 끌렸는지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유튜브에 널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내 제품에 적당하게 어울릴 만한 것들을 골라서 비슷하게 만들어 보시면 돼요. 당연히 여기는 제목에 들어갔던 키워드, 핵심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편집은 굉장히 빠른 템포로 진행을 하면 되며 제가 좀 여유있게 3초에서 5초마다 장면을 변경하라고 했는데 이때는 나레이션이나 뭔가 말이 들어갔을 때는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영상이 아니라 사진을 만약에 집어넣었다. 3초에서 5초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지루해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뭔가를 착착착 넘어가면서 보여줄 때는 1초에서 3초 사이 빠르게 넘어가지고 말이 들어갔다. 지금처럼 제가 나레이션 계속 하고 있잖아요. 화면은 유지가 되고 있죠. 뭔가 들을 거리가 계속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한 5초마다 바꾸는 게 좋습니다. 시청자들이 집중력이 계속 떨어집니다. 영상을 보면 볼수록. 그래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말의 중간에 쉬는 타이밍 같은 것도 편집할 때 다 썰어내야 됩니다. 지루함 방지하는 게 목적이겠죠. 템포가 빨라야 된다. 음악, 트렌디한 음악을 선택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할 때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올리는 당시에 숏폼, 유튜브죠. 유튜브에서는 음악을 넣을 수 있고요. 릴스에서도 음악을 골라서 넣을 수 있어요. 거기서 아주 많이 사용됐던 최신 음악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음악과 영상이 어울려야 되지 않느냐, 맞아야 되지 않느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편집할 때 차단해서 저작권 유의하면서 넣을 필요가 없고 해당 플랫폼에서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의 숏폼을 만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릴스에 넣을 때는 A 음악, 쇼츠, 유튜브에 넣을 때는 B 음악을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음 구간이 없어야 돼요. 내가 말을 하다 보면 무음 구간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음악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해시태그. 숏폼을 제작을 하면 숏폼에는 제목을 쓸 수 있는 부분과 내용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나눠져 있죠. 릴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 때도 제목 쓰는 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없고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해시태그를 잘 발굴을 해서 이것도 내가 영상에 대해서 한 부분만 주 포인트로 해서 제작을 했을 거잖아요. 그거는 반영해가지고 한 5개에서 7개 정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즘 뭐 쇼츠나 릴스에서 해시태그의 중요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안 넣는 것보다는 넣어주는 게 낫습니다. 이거 하는 거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한 10초만 시간을 쓰면 영상을 올릴 때 해시태그를 입력하면 되니까 요거는 영상 편집과는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영상을 등록할 때 하면 됩니다.
자, 내용에서는 자, 요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무조건 자극적인 제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썸네일이죠. 보고 클릭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 자극적이라는 게 낚시를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영상을 클릭을 하면 다음번에 바로 이런 걸 볼 수 있다. 너한테 이득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3초 만에 사람들은 보기 싫으면 제껴버립니다. 3초 안에 임팩트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요거는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노하우가 생기는 부분인데 초반에 당연히 노하우가 안 생기겠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베끼기 시작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보다가 조회수가 터지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보고 계속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아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제대로 알려드리려면 저도 어려워요. 집체식 강의는 어렵습니다. 이게 1대1로 옆에 붙어갖고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급하지 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영상부터 빵빵 터트리는 사람들은 없다. 모두 다 그렇지 않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내용들은 무조건 전진 배치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기승전결이 아니라 결기승전결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결이 2번 들어가잖아요. 결기승전결하면 앞부분에 있는 결론이 아니라 앞부분에는 핵심 부분 반드시 봐야 되는 거. 내가 1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지만 3초 안에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핵심 정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결론은 콜 투 액션에 해당하는 거죠. 컨텐츠 다 봤으니, 제품 리뷰 다 봤으니 네가 다음에 어떤 행동하면 돼. 그게 제일 마지막에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CTA 명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뭘 해라, 사라, 응모해라, 아니면 어디 가서 댓글을 달아라.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됩니다. 얘기 안 하면 사람들은 아무 짓도 안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반전에 대한 요소를 적절히 활용해라. 썸네일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인데 뭐 이런 거예요. 캠핑 가서 이거 모르면 망합니다. 가 훨씬 더 자극적이죠. 근데 실제 내용은 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품은 필수템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영상이 될 거예요. 이런 반전에 대한 요소들을 적당히 활용하는데 이 적정 수준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이건 낚시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낚시성 영상들을 많이 만들면 내 채널에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이 반전 요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리뷰. 여러분들 이때까지 제품 많이 사보셨을 거고 내 판단뿐만 아니라 남의 후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영화를 볼 때 후기, 별점 많이 보죠. 그리고 음식점을 갈 때, 핫플레이스를 갈 때 반드시 누군가의 후기를 보고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점에 인스타그램을 참고를 하든지 아니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겠죠. 어떻느냐? 다른 사람의 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가서 돈 낭비하기 전에. 그래서 리뷰를 작성을 하실 때는 일단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객관성은 리뷰를 하는 사람이 최대한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광고를 받았다라고 하면 무조건 좋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점을 말하면 광고주가 싫어할 것 같고 이 단점 부분을 빼고 다시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내가 귀찮아질 것 같기 때문에 단점에 대한 얘기는 아예 안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단점은 얘기해도 되겠다. 혹은 광고주한테 만약에 여러분들이 광고를 받고 제작을 했다면 이런 이야기는 해도 될까요? 하고 광고주한테 한번 물어봐도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광고주가 극구 부인을 한다 라고 하면 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가 생겨서 뭐 협찬을 받고 하는 기회가 생겨서 내가 장점 위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광고를 수락하기 전에 계약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단점으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걸 미리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광고주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공정한 평가라는 게 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객관성이라고 제가 적기는 했지만 결국은 객관성을 포장한 주관성입니다. 사람이 리뷰를 하는데 객관적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거 좋다고 했는데 누군가한테는 안 좋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경험은 이래서 좋았다. 내 경험은 이래서 단점이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다는 사실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편향적인 시각이 되면 당연히 안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쌓아 나갈수록 여러분들 채널에 대한 신뢰도도 점점 커갑니다. 제가 캠핑 유튜버로서 리뷰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 컨텐츠 리뷰를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리뷰어들은 장점 위주로 말하는데 저는 단점까지 얘기를 해주니까 이 단점은 구매하는 사람이 판단하기에 내한테는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컨텐츠를 볼 때는 객관적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겠죠. 이런 객관성을 계속 내가 부여를 하다 보면 신뢰도가 점점 쌓이겠죠. 그러면 브랜드에게도 좋고 내가 소개하는 제품의 브랜드에게도 당연히 좋고 나의 신뢰도도 점점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 인플루언서, 이 유튜버를 믿게 되는 거죠. 자, 제품의 장점, 강점은 당연히 부각을 해야 됩니다. 크게 부각을 하셔야 되고 부풀리면 안 돼요. 크게 부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실제로 써봐야 됩니다. 단점은 정말 솔직하게 언급을 해야 되는데 단점을 그냥 무작정 까기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래서 단점이다. 나는 솔캠 위주로 다니니까 이 제품은 정말 괜찮은데 딱 적당한 사이즈의 냄비인데 이거를 가족캠 위주로 가면 좀 작을 것 같다. 의견이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제품의 단점은 사이즈가 큰 게 안 나오는 게 단점인 것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가족 캠핑 위주로 다니는 사람들은 걔를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1, 2인 정도가 다닌다 캠핑을, 그러면 이 제품은 부피도 별로 크지 않고 1, 2인이 요리해 먹기에 딱 좋구나 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구매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단점을 그냥 까면 우리는 비난이라고 하죠. 그런데 대안을 제시를 하면 비판이라고 합니다. 비판은 자기 생각이 들어갔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 경험상으로는 이게 단점이지만 이렇게 보강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제안을 제조사에서 받아들여서 반영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문제긴 하지만 무작정 까지 않는다라는 나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개선점을 반드시 제안을 하셔야 돼요. 단점을 얘기할 것 같으면요. 그리고 비교 리뷰로 이 제품이 뭐가 낫다라는 것들을 알려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주요한 것들이요. 비교 리뷰를 하면 말을 하다가 내가 리뷰를 하는 제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비교 당하는 제품, 타사의 제품을 까버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깠던 제품이 내가 리뷰를 이미 했던 제품일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내한테 협찬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고 너무 강하게 비교해서 까서 무조건 A 제품 사세요. B 제품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비교라는 거는 장점을 더 잘 보이게 만들고 단점이 있지만 단점을 빼면 안 돼요. 단점을 빼기보다는 단점에 대한 개선점을 줘서 사람들이 이 단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고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며 개선점을 줌으로써 제조사한테도 도움이 되게 해야 되는 게 효과적인 리뷰 그리고 리뷰어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촬영을 했으면 당연히 편집을 해야겠죠. 촬영한 건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가장 편한 도구는 캡컷이라는 도구고요. 제가 캡컷에 대해서는 윤들닷컴 채널에 사용하는 방법들을 모바일과 PC 전부 다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캡컷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뭐 월등히 뛰어나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적당한 사용료 한 달에 9,900원 정도 내야 되거든요. 아예 무료로 사용하면 기능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유료로 사용하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영상 초보자가 조금 화려한 영상을 만들기에 적당하고요. 그리고 이미 안에 템플릿이라든지 내가 영상을 만들 때 손이 덜 가게 해주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캡컷을 추천합니다. 이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실습으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뷰를 올린다 그러면 글을 썼을 때는 블로그 혹은 인스타그램이 될 거예요. 어떤 특정 플랫폼을 써야 됩니다.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내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면 그 홈페이지까지 사람들을 유입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SNS 플랫폼과 유튜브에 가서 컨텐츠를 올리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내 채널이 성장을 한다라는 얘기는 구독자 수도 늘어나고 조회수도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거를 우리는 채널이 성장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채널이 성장을 할 때 내가 그냥 홈쇼핑 같은 개념으로 제품에 대한 리뷰만 주구장창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채널의 성장이 느려질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내가 홈쇼핑 채널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우려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재미있게 그리고 정보를 잘 사실적으로 단점까지 잘 부각을 해서 나의 쇼맨십이 드러나느냐, 나의 인간적인 매력이나 캐릭터가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물건은 안 사지만 재미있어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홈쇼핑 엄청 많이 하잖아요. TV에서. 그냥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냥 물어봐요. 어머니, 안 사는데 저거 왜 보고 있어요? 혹시 뭐 필요하세요? 사드릴까요? 그러면 엄마가 아우 됐다 이러면서 그럼 왜 보는 거예요? 안 사면서. 그러면 아우 저거 말을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그 웃겨서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밌는 거예요. 자기한테 딱 맞으니까. 그러다가 진짜 괜찮은 거는 많이 보잖아요. A 채널, B 채널 홈쇼핑을 엄청 많이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김치를 사야 될 타이밍이 오면 이 김치, 저 김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김치가 제일 낫더라라는 것들을 스스로 보면서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격 비교해보고. 그래서 홈쇼핑이란 거 뻔히 알고 있고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물건을 팔게 만드는 채널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이미 80에 가까우신 어머니가 그거를 보면서 홀려서 물건을 사진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홈쇼핑을 처음 접했을 때는요. 홀려서 이것저것 많이 사셨는데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보는 눈이 생기신 거죠. 자, 그래서 김치는 여기만 산다. 그리고 그걸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이때쯤 되면 더 많이 주더라. 이때쯤 되면 뭐 끼야 주더라 하는 게 딱 이렇게 있어요. 아니,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제품을 사시더라고요. 자, 채널을 성장을 시키려면 들쭉날쭉 올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만드는 영상은요.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일 겁니다. 자, 제품을 소개하는 게 내가 돈을 주고 산 경우도 있을 거고 협찬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 광고비를 받고 제작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협찬이나 뭐 광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제품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찍어서 올릴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존에 샀던 거 상관없습니다. 내 돈 주고 사야 될 것들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다 제품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골고루 촬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기를 일주일에 한 번 올리든 일주일에 2번 올리든 그건 여러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내가 편집 시간이 좀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좀 붙었어 하면 처음에는 1개씩 올리다가 나중에는 일주일에 2개씩, 3개씩 이렇게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개씩도 올려봤거든요. 그럼 조금 텀이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일주일에 아니지 하루에 1개씩도 올려봤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못 보고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올리니까. 그래서 이 텀을 주기를 잘 맞추는 거.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업로드를 하면 되죠. 예약 기능이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영상을 만드실 때 A라는 영상을 리뷰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많아서 여러 개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컨텐츠를 다양하게 만드세요. 롱폼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촬영할 때 아예 숏폼까지 미리 촬영을 해놓고 숏폼도 롱폼 대비 한 3개 정도를 만드시면 됩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롱폼 하나, 숏폼 한 3개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만든 숏폼들은 쇼츠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도 올릴 수 있고 틱톡에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하게 퍼뜨릴 수가 있어요. 영상 하나 올려서 조회수가 안 터져서 구매조차 안 일어난다는 거 이거 참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쇼츠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끼워주고 롱폼으로 영상을 시청하도록도 유도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죠. 자, 시청자 참여 유도도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기획을 하셔야 됩니다. 댓글 이벤트를 통해서 이 리뷰한 제품 한 분 선택해서 어떻게 하시면 드립니다 라는 이런 이벤트를 하시면 채널이 급성장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거. 그거 굉장히 잘 통하는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뷰를 한 제품을 내가 앞으로 쓰지 않을 거다. 굳이 뭐 내가 안 가지고 있어도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벤트로 뿌리세요. 그러면 폭발적으로 구독자가 증가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내 채널을 그냥 구독만 해놓고 내가 홍보하는 물건들 잘 사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벤트에만 참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그 사람이 이벤트 참가할 때 어떤 댓글을 남겼는지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영상에는 댓글 안 남기다가 이벤트 글에만 댓글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좀 괘씸하죠. 근데 사실 그 괘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의 심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자주 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내가 여유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쓰지 않는 물건들을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불편하지만 않다면 계속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게 내가 제목을 달 때 키워드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A라는 제품의 키워드를 뽑아내고 그 키워드가 영상에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만, 언급을 해야 되지만, 영상을 등록할 때 유튜브에 보면 내용을 적는 칸이 있어요. 거기도 있어야 되고 해시태그도 적어야 됩니다. 네, 제목과 내용과 해시태그에 나의 키워드들이 골고루 배치되는 것, 그래서 검색 엔진이 이 영상이 뭔지를 확인하는 것, 확인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추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SEO,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부릅니다. 자, 요 작업들 어렵지 않으니까 기억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협업, 크로스 프로모션, 말 그대로 협찬과 광고를 의미하는데 처음부터 안 들어와요. 채널이 커야 됩니다. 채널이 크다 보면 여러분들이 리뷰를 계속 한 분야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업체에서 나 협찬해줄게, 아니면 광고료 줄게, 내 것 좀 소개해줘,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거 나의 채널에 결과 맞지 않는다, 나 강아지 키우지 않는데 개 애완용품 리뷰가 들어왔다, 그런 거 받으시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채널의 결과 잘 맞는 거 판단하셔서 이런 것들 꾸준히 받고요. 협찬받은 제품은 다시 이벤트 통해서 사람들한테 뿌리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협찬 받는다고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채널의 성격은 리뷰 채널이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협찬 받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올렸으면 지금 채널 성장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 성장. 자, 얼만큼 내 컨텐츠가 뿌려졌느냐, 뿌려진 거 대비 얼만큼 클릭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보통 10% 넘기가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썸네일 잘 만들고 영상의 초반 이탈률 적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거를 내가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요거는 지금 당장 와닿지 않아요. 해봐야 아는 겁니다. 자, 수익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자, 수익화. 첫 번째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제품 리뷰로 콘텐츠를 만드는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뷰를 했을 때 내가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뭔가 제품을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 협찬은 한참 뒤에 있는 일이니까 결국은 내 돈이 초반에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제품을 사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안 쓰고 촬영을 하기 위해서 한참 전에 샀던 거, 이미 사람들 유행 다 지나간 것들, 그런 거를 리뷰를 하면 조회수 자체가 아예 안 나옵니다. 궁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돈을 초반에 투자하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비교적 최근에 샀던 거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소 때 잘 사지 않는 제품을 내 카테고리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당연히 리빙 제품을 평소 때 안 사요. 그러니까 리빙 제품 콘텐츠를 만들기가 힘들죠. 강아지 안 키우니까 애견용품 안 사는 것처럼 내가 평소 때 자주 사는 것 위주로 해야지 컨텐츠를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로 조회수가 안 나오고 판매가 저조하더라도 어쨌든 그건 내가 필요해서 산 거니까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수익 창출 전략에 대해서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텝. 유튜브를 우리가 한다라는 거는 조회수를 늘리고 그리고 구독자를 모아서 초반에 유튜브로부터 돈을 받는 걸 의미를 합니다. 조회수 수익이죠, 대부분은. 조회수가 많아지면 광고 수익, 유튜브가 우리한테 주는 광고 수익이에요. 자, 광고가 중간중간에 내 의도하고는 다르게 나는 내 영상에 광고 들어가는 걸 허락을 하겠다, 광고, 중간 광고 들어가는 거 허락하겠다, 체크만 하면 그냥 끝납니다. 그러면 유튜브하고 돈을 나눠 먹는 구조가 돼요. 근데 이 1단계가 굉장히 어렵죠. 롱폼으로 갔을 때는 여러분들 500명인가 1000명인가 뭐 이렇게 쇼폼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 인원수를 채워야 됩니다. 그까지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컨텐츠가 뭔가 웃기고 재밌는 이런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구독자를 끌어모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다 하더라도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를 달성해야지 두 번째 단계가 넘어가는 개념이 아닌 겁니다. 유튜브를 만약에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초반에는 조회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데 이 단계까지 오래 걸린다는 거고,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고는 있을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제휴를 할 수가 있어요.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달 수 있습니다. 자, 쿠팡에 가서 쿠팡 파트너스 가입을 하고 특정 제품 링크를 따서 내 영상 정보란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 정도의 어필리에이트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 마찬가지입니다. 6.7% 대략 7% 정도의 제휴 수익을 받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무작정 끼우는 게 아니겠죠. 쿠팡에서 구매했던 제품이 있어야지 이걸 링크를 달아준 게 의미가 있을 거고, 알리에서 샀던 게 있어야지 링크를 달아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독자 얼마를 모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링크만 공유하고 수수료만 획득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하기 딸려 있다라는 거죠. 영상에서 콜투 액션을 계속 해야 돼요. 이 영상을 보시고 정보란에 가서 지금 제가 최저가로 찾아놓은 이 제품의 링크가 있으니 혹시 필요한 분들은 잘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말들을 넣어야 돼요. 그런데 쿠팡도 두 가지가 있어요. 쿠팡 파트너스이기는 한데 유튜브 전용으로 나와 있는 수수료를 6%, 7%대를 주는 쿠팡 파트너스가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려면 구독자 10,000명을 모아야 됩니다. 이 단계하고 비슷한 얘기죠. 여기는 1000명만 모으면, 구독자 1000명만 모으면 유튜브로부터 광고 수익, 내 영상 중간중간 앞과 뒤에 광고가 달리잖아요. 다른 기업들의 광고가. 그거를 봐주는 대가로, 사용자들이 봐주는 대가로 내한테 수익을 쉐어해 주는 거고. 근데 이거는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와야 돼요. 막 10만에 찍고 20만에 찍어야지 돈이 좀 되는 거고, 그런 기반이 아직 안 되고 있으면 이 방식을 쓰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내 구독자 수가 10,000명이 넘었다. 그러면 쿠팡에서 더 많은 이득을 제공하는 파트너스, 6%, 7%대의 파트너스를 달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영상 정보란에 적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영상에 직접 태깅을 하는 배너 같은 게 등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심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수익도 내고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했을 겁니다. 여러 분야를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 분야를 하고 있으면 채널을 여러 개로 쪼개면 됩니다. 나는 리빙도 할 것이고 스포츠에 대한 것도 할 거야. 나 운동, 등산 이런 게 취미니까 등산 채널을 하나 따로 파고, 그 다음에 집에 리빙 채널을 하나 따로 파고, 그 두 가지를 각각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섞으면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렇게 한 분야에 대해서 내가 계속 제품 리뷰를 하고 전문가의 포지션을 쌓아 나가면 당연히 브랜드에서 협업 요청이 들어옵니다. 네, 저도 이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내 돈 주고 산 것들을 리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브랜드에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거든요. 자기들 이미지가 어떤지, 누가 지 돈 내고 샀는데 우리 거 욕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찾아본단 말이에요. 담당자들이. 그런데 아주 내 돈 내산하고 리뷰를 했는데 정말 좋아서 장점 위주로 부각을 했다. 이런 컨텐츠가 어딘가 올라왔다. 그러면 당연히 좋아 보일 거잖아요. 그리고 뒷조사를 해보니 이미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있고 팔로우도 좀 많이 달렸네. 그리고 이 사람은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라 쇼츠도 하면서 릴스도 하네. 이 사람은 한번 제품을 제공해주면 꽤 우리 거에 대해서 옹호해주면서 잘해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브랜드 담당자가 들겠죠. 그럼 연락이 와요. 자, 처음에는 여러분들 채널이 크지 않는다라면 그냥 제품만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품 공짜로 드릴 테니까 리뷰 그냥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연락 와요. 그냥 편하게 써주세요. 이렇게 연락 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에는 제품도 드릴 거고, 그리고 소정의 작은 용돈 정도 드릴게요. 뭐 한 20만원, 30만원 광고료 개념으로 원고비 좀 드릴게요 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제품을 공짜로 드리기에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제품은 임대를 해주고 리뷰해서 써보세요. 그 대신에 원고료 드릴게요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 브랜드하고 관계를 잘 쌓아 나가다 보면 장기적으로 마치 우리가 앰베서더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앰베서더 개념까지는 굳이 안 가더라도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계속 제공해주는 브랜드가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5-6개 정도의 브랜드가 신제품 나올 때마다 그냥 계속 보내줍니다. 저는 그 제품을 받아서 잘 쓰기도 하고, 내가 안 쓰는 제품, 내하고 결이 좀 안 맞아서 안 쓰는 제품들은 구독자들한테 리뷰 끝난 제품이니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내 채널을 키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눠주는 이벤트를 할 때 한 번 더 제품에 대해서 언급을 해줄 수 있으니 브랜드 측에서도 굉장히 좋겠죠. 한 번 더 언급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런 협찬 단계까지 넘어간다. 이게 스텝 3이에요. 이 정도까지 가시면 뭐 구독자가 10,000명 안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10,000명 안 넘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한 5,000쯤부터 뭐 좀 빠른 데는 1,000을 안 찍어도 협찬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터졌다면 제공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이제 더 넘어가면 요거는 유튜브 쪽의 전략인데요. 자, 유튜브에서는 멤버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나를 응원해줘. 한 달에 멤버십 내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제일 저렴한 게 990원부터 출발해요. 유튜브 안에서는 그 유료 구독 모델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독자들한테만 따로 뿌리는 독점적인 컨텐츠를 뿌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단계까지 넘어가려면 내가 내 채널을 보는 아주 골수분자들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내 팬들이 많아야 되니까 이거는 굉장히 먼 얘기지만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미스터 비스트급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유튜브 순위가 거의 한 20위 후반대에 이르는 보겸TV 같은 경우에도 멤버십을 계속 유도를 하잖아요. 자, 보겸TV는 엄청나게 큰 채널이죠. 한 1,500만 정도의 구독자가 있을 겁니다. 그 1,500만 구독자 중에서 500만 정도가 990원짜리 멤버십을 가입을 해준다. 그럼 이거는 영상을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매달 990원이 결정이 되거든요. 이 구독을 끊지 않는 이상. 그래서 뭐 부가적인 수익을 더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이벤트도 자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계별로 스텝을 보자면 이런 단계로 수익화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주 길게 보는 중장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 전략은 여기에요. 지금 우리가 수업 때 배우는 내용들, 단기 전략은 여기 포함되어 있고 요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해나갈수록 점차점차 생기는 건데 대략 제가 봤을 때는 시작을 해서 열심히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협찬 들어옵니다. 물론 보장 못해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들어옵니까? 제가 보장 못한다니까 이런 내용들은. 운이 좋아야지 협찬이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협찬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가만히 있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때까지 쌓아놓은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 이런 경력이 있습니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협찬 받고 싶은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를 찾아보면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제품을 좀 뿌리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아예 안 뿌리는 데도 있어요. 자체 컨텐츠 제작하고 마케팅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뿌리는 업체라면 그냥 한번 DM 보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 이런 경력이 있고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하고 있고 내 채널은 이렇습니다. 쫙 그냥 내 프로필 다 보여주면서 이런 제품, 귀사의 이런 제품에 나 관심이 있고 리뷰 잘해드릴 수 있고 이 리뷰는 유튜브 롱폼 올릴 거고 숏폼 올릴 거고 릴스까지 다 올려드릴게요. 이거 한번 나한테 보내주세요 하고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협찬 받았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면 되겠죠. 자, 협찬을 해준다는 거는 그만큼 브랜드에서 나를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나 협찬 받았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물론 요청한 거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자면 롱폼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롱폼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신뢰도를 받기가 쉽습니다. 다만 영상이 길기 때문에 촬영도 디테일하게 해야 되고 내가 해당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경험치가 엄청 높아야 되겠죠?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처음에는 숏폼이 쉽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편집을 해보고 하면 롱폼이 더 쉬워요. 롱폼은 말을 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말이 늘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가 있고 편집할 때 중요한 것들만 전진 배치시키면 되기 때문에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다. 상세한 분석이 가능한 것은 말 그대로 구매 전환으로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내 말 믿고 제품 사줄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신뢰도라는 의미는요. 숏폼은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보통 제품에 대한 리뷰보다는 리뷰를 했으니 저기 가서 보세요. 보면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응모하세요.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에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롱폼을 좀 해봐야 숏폼을 만들기가 쉬워집니다. 짧다고 해서 컨텐츠 만들기가 쉽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숏폼 할래, 롱폼 할래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롱폼 합니다. 이게 만들기가 더 쉽거든요. 자, 그리고 숏폼은요, 롱폼보다 많이 퍼집니다.
바이럴 효과가 좋다는 얘기겠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 있고 공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집니다. 그리고 롱폼은 만들고 나면 유튜브밖에 못 올려요. 근데 숏폼은 하나 만들죠. 쇼츠에도 올리고 틱톡에도 올리고 네이버 클립에도 올리고 그 다음 릴스에도 올릴 수 있어요. 한 4개 정도 올릴 수 있으니까 1타 4피가 됩니다. 물론 어디에는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 있고 어디에는 구독 조회수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내가 더 투자해야 되는 일은 업로드를 한 번 할 거를 4번 한다 라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놀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적당하게 섞어서 균형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쨌든 알고리즘은 유튜브 상에서는 숏폼 알고리즘과 롱폼 알고리즘이 따로 돌거든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는 숏폼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유머 채널을 운영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회수만 얻기 위해서, 조회수만 가지고 유튜브로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롱폼을 통해서 내가 소개한 제품을 사람들이 구매를 해서 그 구매에 따른 어필리에이트 수익을 얻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폼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숏폼은 심지어 댓글에 구매 링크를 못 달게 돼 있어요. 달아도 안 먹습니다. 롱폼은 링크를 달면 링크를 클릭해서 넘어갈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 때는 롱폼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어쨌든 두 가지는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트렌드를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볼 수 있거든요. 숨겨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이 잘하는 거 있으면 나도 빨리빨리 따라서 해보고 베껴보고 그 사람이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나의 체질을 계속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단기간에 이거 몇 개월 배워가지고 바로 수익이 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로 돈을 벌려고 할 겁니다. 유튜브에 뭐 올려가지고 어필리에이트로 돈을 벌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지만 대부분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이유는요, 지속성이 없어요. 오래 못해요. 제가 취미로 시작한 유튜버를 처음에는 취미로 하다가 조회수가 안 나와서 중간에 피봇을 했습니다.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하고 조리 있게 정리해서 전달하는 거에 조금 특장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상을 리뷰하는 거 위주로 올렸어요. 말도 길게 합니다. 숏폼으로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영상에 신뢰감을 가지고 팝파스 캠핑에서 소개하는 제품들은 살만하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한 제품들 리뷰를 잘 안 해요. 이거 어차피 소개해줘봤자 사람들 내가 여기에서 소개를 한다? 그러면 장점을 얘기해야 될 텐데 엉뚱한 걸 들고 나와서 장점을 얘기하네? 그럼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걸러버립니다. 협찬이 들어와도 내 채널과 안 맞으면 다 걸러버려요. 내 채널에 맞는 거, 캠핑에만 맞는 것만 저는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 수가 3년 정도를 지금 운영을 했는데 구독자 수가 아직까지 2만이 안 넘어가고 있어요. 2만이 안 넘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당연히 유튜브로부터 버는 돈은 작겠죠. 조회수 수익은 작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개하는 제품과 어필리에이트로 통해서 버는 돈은 유튜브에서 받는 돈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충분히 내 취미 생활을 하면서 부업으로 연계시켜서 할만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운이 더 좋았던 게 공동구매도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진행하면 작게는 100만원 정도, 많게는 한 4,500만원 정도의 순매출이 생깁니다. 저는 뭔가를 파는 게 아니고 소개만 시켜주는 거잖아요. 중간에 수수료 받는 게 수수료가 한 크게 나올 때는 4,500씩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매달 되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빵 터질 만한 제품들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선구안도 좋아야 되는 거고 운도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필리에이트를 만약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를 고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의 노력이 100 들어갔는데 여기서 산술적으로 매번 100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 들어갔는데 50 나오는 달도 있고요. 100 들어갔는데 1000이 나오는 달도 있습니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필리에이트는 절대로 이것만 보고 올인해서는 안 됩니다. 남는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되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가를 하시고 뭔가 내가 빠져드는 분야가 있을 거니까 그 빠져드는 분야에서 제품이 많은 군을 선택하시고
내가 그거를 많이 써봤으니까 미리 알려준다. 선배의 입장에서, 경험자의 입장에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제공을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론은 끝났어요. 자, 실습 시간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숏폼과 롱폼을 각 한 개씩 만들어 볼 건데, 자, 숏폼부터 먼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론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스크립트를 먼저 작성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어떤 제품을 다룰 거냐?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눈 감고도 얘기할 수 있다. 너무 할 말이 많다. 이런 제품을 제일 처음에 하나 고르셔야 됩니다. 촬영하기 편하게 소품이 훨씬 더 낫겠죠. 자, 두 번째는요. 이 제품의 키워드를 네이버 가서 찾아봐야 됩니다. 유튜브에도 키워드를 한번 쳐봐요. 사람들이 제목을 어떻게 달았는지, 블로그 가서도 쳐봅니다. 제목을 어떻게 뽑았는지. 키워드를 쫙 뽑아내요. 이거를 내 혼자 끙끙댈 필요가 없어요. 남이 써놓은 게 있고 조회수 많이 나온 것들, 많이 봤던 것들이 사람들이 결국은 많이 클릭했다는 얘기니까 결국 거기에 썼던 키워드가 좋은 키워드라는 겁니다. 그거를 뽑아내서 내 대본을 하나 만듭니다. 대본 없이 만들면 정말 주절거리게 됩니다. 자, 대본을 한번 써보고 이 대본이 맞는지 AI 같은 거한테도 넣어서 대본 만들어 달라고도 해보고, 어쨌든 대본을 뽑아요. 어떤 내용을 말해야 될지. 그리고 그 대본에 꼭 해야 되는 말들이 없으면 가감하게 쳐냅니다. 그래서 1분 내에 끝날 수 있는 대본을 만든 다음에 숙지를 하시고 제품을 만지작거리면서 촬영을 하면 됩니다. 자, 한 큐에 이 촬영이 끝나느냐? 절대 안 끝납니다. 적어도 중간에 절었거나 다시 찍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최소한 5번 이상은 촬영하면 됩니다. 1분 만에 하나씩 촬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중간에 끊지 않고 롱테이크로 쫙 가버리면 한 5분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길게 잡아서 10분만 투자하면 5개의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촬영본을 가지고 이리저리 편집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영상을 컷 편집만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자막 달고 효과음 넣고 적당하게 그래픽 이미지 넣으면 아주 멋진 숏폼 리뷰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숏폼 영상을 한 5개 정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들은 뭘 만들 수 있느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롱폼 영상도 만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오프라인 수업 시간 때 만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